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XRP 원장은 기본 NFT 기능에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누가 XRP를 국제 송금, 국내 송금만 할 수 있는 그냥 코인 쪼가리, 디지털 쪼가리라고 했을까요? 제 말이 맞죠. XRP는 점점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를 휘잡으려고 점점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에 나온 모든 코인들이 결국 무엇을 하려고 나온 것들일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NFT 하려고 나온 거예요. NFT. 디지털 안에서 개인 보호, 본인 인증, 그리고 위변조를 방지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불리워지는 정말 괜찮은 데이터, 소중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각각 돈을 지불하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NFT가 지금 워낙 문화예술 쪽에서, 스포츠 쪽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능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글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소설, 만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 그 영역들이 엄청나게 확장을 해요. 그런데 XRP가 NFT 기능에 손을 댄다는 건, 그건 정말 대박인 거죠. 어쨌든 돈 거래가 가장 처음이거든요. 가치로 인정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돈으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안에서의 영역들이 만들어진다면 뭐가 빨라야 될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빨라야 된다니까요. 분배를 잘해줘야죠. 빨리빨리. 그리고 NFT에 손을 대겠다는 건 뭡니까? NFT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능이 스마트 컨트랙트잖아요. 뭔가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그 계약서를 써야만 가치에 대한 분배, 가치에 대한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 한 거예요. 지금 블록체인 암호화폐에서 하려고 한 것들이 끝이에요. 끝.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결국 NFT 하겠다고.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지금까지의 인터넷 환경은 그냥 허접한 데이터든 어떤 데이터든 계속 저장만 했잖아요. 인터넷이란 공간 안에서.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빅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각각 가치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NFT입니다. 뭐 별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수많은 산업군에서 이 NFT를 시도하겠죠. 위변조가 되지 않는 데이터를 담아서 그 데이터를 제공한 크리에이터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NFT에 손을 대겠다는 건 결국 스마트 컨트랙트도 같이 진행이 된다. 지금 아직 스파크 토큰이 에어드랍이 안 들어와 있죠, 아직도. 그런데 스파크 토큰이 에어드랍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 XRP 생태계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의 그룹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세요. 그렇게 지금 XRP가 어떤 코인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역할들을 하려는가는 정확히 아마 인풋이 되진 않겠지만,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하나둘 아마 정리라는 게 좀 될 거예요.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고 NFT를 하고, 그리고 결제, 지불, 거래의 완성도가 높다면 그런 코인은 무조건 사용할 수밖에 없죠. 탄소 제로를 이미 시행 중이고 2030년까지 탄소 제로, 그리고 ISO 20022 채택, 수많은 데이터들을 접하지만, 그리고 저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하나 모아서 담고 하나하나 모아서 담다 보면 결국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정말 단 하나의 코인을 고른다면 그게 XRP겠죠. 그렇게 많은 코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돈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만든 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제 코인 개수가 19,00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14,000여 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19,000개의 코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이 몇 개나 될까요? 저는 단연코 10개에서 12개 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코인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10개에서 15개의 코인들도 결국 어떤 형태냐, 똑같은 기능들을 하는 코인들인데 누가 쓰냐,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분류가 될 수 있는 코인들이죠. 뭐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진 거와 똑같지, 정치로 보면은 야당과 여당이 나눠진 거와 똑같지.
그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프로토콜 자체는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리플의 기술 총괄 데이비드 슈벌츠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리플이 NFT 시장을 조금 늦게 출발을 했지만 이더리움을 제낄 거다. 이더리움보다 더 훨씬 크게 성장을 할 거다. 그건 뭐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보아도 처리 속도나 확장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래 수수료, 가장 근원적인 이유로만 보아도 XRP 리플이 이더리움에 뒤질 이유가 1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뭘까요? 다른 퍼블릭 블록체인이나 이더리움과 다르게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3년에 걸쳐서 POS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8월 정도에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8월 돼봐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NFT 시장은 끊임없이 크리에이터들도 마찬가지고 그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끊임없이 요구를 할 거예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에 맞춰서. 그게 뭐 구매를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크리에이터들이 구매 조건을 또 맞출 수도 있고, 구매 시간대, 뭐 정말 수많은 요구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깍제깍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숄츠가 크리에이터와 소비자들을 위한 NFT 마켓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하고 계신 거세요. 그래도 내 안에 신념이나 확신을 더 갖기 위해선 여러분들도 더 많은 지식과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정보를 내 머릿속에 인풋시켜 놓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흔들거리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서든. 리플은 서버 업그레이드를 또 진행을 했고 XRP 원장에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을 가져올 것이다. XRP 레저는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자산에 대한 지원을 제공을 한다. 이 업그레이드가 실행이 되면 NFT를 발행, 이전 및 소각할 수 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영국의 영란은행 총재는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기사를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지만 영국은 지금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허브 국가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인은 리플이라는 거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리플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거래를 촉진시키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산업군이든 가장 중요한 게 거래의 도구거든요. 거래의 완결성이 높아져야만 어떤 산업군이든 활성화가 됩니다.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죠. 디지털 골드예요, 골드. 상징성. 이 모든 시스템의 근원. 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안에서 중재자 없이 P2P 거래를 가능하게 했던 하나의 시스템. 얼마나 상징성이 커요. 그 누구도 금을 보고 돌이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금도 돌이에요. 그런데 금을 사람들이 금에게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아, 정말 반짝반짝 이쁘구나. 저걸 정말 갖고 싶구나. 소유하고 싶구나. 사람들이 만든 가치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을 그냥 돌이라고 해버린다면 금의 가치가 있을까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모든 시스템의 근원이고 모태고 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탄생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뿐이라는 거죠. 그 외에는 1MB짜리 그 데이터 쪼가리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냐고요. 이분도 아마 실용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실용성은 전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영란은행 총재는 어쨌든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전혀 없다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고,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제 수단이 되지 못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결제 수단은 역시 뭐 리플이죠, XRP죠.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이 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충분히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죠. 그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결코 결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제 영상에서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비트코인이 생성되는 원리까지 이야기를 해가면서 6 컨펌 이야기도 드렸고 데이터의 크기도 이야기를 드렸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